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OBS 라디오는 첫 출연 아니시죠? 네, 가끔 출연을 했었습니다. 많이 출연하셨어요?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영 의원입니다. 김포의 재선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초선 때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재선에서는 건설교통위와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거는 후반기 때 이제 위원회 소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AI국,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과 함께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활용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지역구가 김포 4 지역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골드라인이라는 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예. 솔직히 지하철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지옥철에 더 가깝다,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출근길에 겪는 불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저 주민들께 직접 SNS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고, 또 시민께서는 꼭 해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절박한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예. 다행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례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기반으로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게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김포 지옥철이라 불리는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여러 분야에서 또 시라든가 도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관련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 당연히 있겠거니 하셨지만, 국비 지원도 얼마 전, 매년 2년 전에야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차 지금처럼 할 때는 도비 지원이 일체 지원되지 않는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그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네. 그 문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아무래도 조례 통과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포 시민들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분들 많이 갑갑해 하셨습니다. 예. 예산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김포 시민의 혈세로만 자체 재원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진짜 증차는 될 것이냐, 또 시민의 안전은 언제쯤이나 확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 확보와 별거의 문제겠지만 이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매우 환영하시고 반가워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 예산 확보 규모가 정해졌습니까? 예산 확보는 이제 조례가 연말에 막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드는 게 만만한 일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전동차의 도입 시기라든가 이런 국비의 매칭 비율인가 따져서 경기도와 이제 김포시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시점입니다. 예. 근데 그 김포 골드라인의 어떤 지옥철 문제, 이게 상당히 꽤 오래전에 기사화 됐던 거고 문제시 됐던 건데, 또 지금 문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철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계획 수립부터 한 10여 년 이상 최소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초에 그 두량짜리 경전철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해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혼잡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증차만이 단기적인 그런 대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증차. 네네. 근데 증차도 전동차를 주문하면 보통 인도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고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운전도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이제
상업 영업 운전에 이제 그렇죠.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3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또 이걸 재난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예비비를 재난 그 부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뭐 70번 버스 이제 골드라인에 그 같이 가는 그런 노선인데 그거를 그 1차 증차하기 전까지 예.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증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증차는 5량 그 어. 10대 정도 5편성 10대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게 지금 그 많이 그 코스트가 높습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예. 중전철 같은 경우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가 돼 있고요. 근데 경전철은 애석하게 노선마다 모델이 음. 다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전철은 2량짜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그 흔히들 그 지하로 가면 지하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전철, 경전철은 이게 어느 정도 무게나 볼륨이 있느냐를 그냥 가르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작은 사이즈인 거죠. 예. 네. 규모 자체가 좌석이라든지 뭐 이게 선반 놓는 거 그런 거 다 실제 없고. 탑승 인원이 작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 예, 이걸 예. 경전철이라고 하죠. 그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 이게 참 이게 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정하는 데까지 그 힘들었던 어떤 그 과정들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그 도비 지원이 운영비 전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좀 쉽게 접근을 했어요. 예. 기존 조례 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였거든요. 그런데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러면은 운영비 항목에서 차량 구입비를 증차비나 노후 차량 교체비를 제외를 시키자 조례에. 그러면 운영비가 아닌 거니까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데 착안을 해서 예.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국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의 사업에 가까우니까 찬성을 하는 편이었고 행정안전부는 네. 입장이 좀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보조금이거든요. 이게 보조금을 도가 기초에 주는 부분인데 관련 보조금법상 보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돈은 또 이거를 운영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거를 왜 이것이 운영비인지 차량 추가 구입비가 운영비인지 살펴보니까 예타 지침이 있습니다. 철도나 도로 항만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타 지침 철도편에 보면 향후에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수요 때는 증차 비용은 운영비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이 아닙니다. 법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침을 이런 지방 보조금법까지 운용상까지 따라와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게 이른 것이죠.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네, 다행히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이거는 그 예타 지침의 운영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철도 차량 추가 구입비라든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운영비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원회 상정도 못할 뻔한 걸 상임위 열기 이틀 전에 회신 받아서 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상정이 됐고 또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야, 이런 게 비단 이제 김포시 문제만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로 이런 경전철을 운영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한 해 뭐 또 그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이제 일반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이제 운영 주체상으로 나누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철도는 당연히 경부선, 호남선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고요. 국가가 100%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조를 하지만 지방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7대 3 정도, 30%는 지방비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철도는 말 그대로 그 도시의 철도입니다. 100% 운영비가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수가 있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김포, 경기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시라든가 의정부시, 그리고 용인 이런 데는 자체 도시철도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비 지원이 없을 뿐더러 그 노후 차량 교체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도비 지원도 없으면은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뭐 다른 지자체들 지금 이미 있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들에서도 지금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의원님께서 이 경전철 증차하는 데 있어서 한 최소 3년 뭐 이 정도 걸릴 거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계속 증차 중인 거죠. 1차 증차는 마쳤고요. 이제 추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 예. 재작년에 이제 국비가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의 반영에 발맞춰서 우리 도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하게 된 것이고 예. 아마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차 증차된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 전동차 5대가 추가된 거예요? 1차 때? 이게 그 편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편송이라는 1시간대 들어오는 그 열차를 말하는 건데 예. 지금 한 편송당 2량이거든요. 근데 이거 5편송 정도 이렇게 예. 증차를 해서 실제 혼잡률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혼잡률은 당연히 좀 더 그 시간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오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문제는 김포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혼잡률이 낮아지는 걸 또 상쇄를 하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곧 그럴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골드라인 증차가 시급히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멀리 보면 네. 5호선이라든가 GTX-D 이미 결정된 바가 있죠. 예타가 들어가 있는데 예.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다음 스텝으로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문제에 더불어서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조례안도 마련하셨다고요. 네. 그 지난번 38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전국 최초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 발의하게 된 계기가 요즘 보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이 단순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오자마자 우리 시민의 일상에 퍼져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의료라든가 교통, 바이오, 금융, 공공 서비스처럼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문제가 야기되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분야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아무런 그런 이의가 없겠죠 서로. 근데 여기서 생기는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또 중요한 편향적 데이터로 판단을 한다든가 예. 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렇죠.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는 이런 걸 갖다 AI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죠. 그 최근에 뭐 지브리풍으로 뭐 나 만들어줘 뭐 이런 GPT로 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푸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근데 우리들 가족 사진이 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어떤 요즘 젊으신들 보니까 뭐 사주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또 뭐 풀이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개인정보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 그냥 조례안은 여튼 좋아는 보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밌는 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개인정보 그리고 내 가족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다만 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그런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해보자. 무분별하게 이걸 하게 되면은 악용되면은 오히려 AI 기술 그 보급에 저해가 될 수 있으니 기존에 이제 AI 관련해서 저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내. 도의원 안에 있어요? 예, 경기도에 아니 도에 있죠. 경기도청에 상임위원회는 저희 미래위원회고 도청 안에 이제 AI 각종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야가 생각보다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막 만들기보다는 거기서 분과위를 또 만들어서 예를 들면 AI 정책을 추진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심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거름망을 좀 만들어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예. 이렇게 지금 제도적 장치를 1차 거름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 심의위원회는 뭐 각계각층 분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도 들어가겠지만 의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AI 관련 그런 과학자들 또 예. 시민단체 이렇게 두루 편성을 하고 주로 이제 전문가 위주로 많이 뭐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금융, 뭐 바이오 쪽, 의료 쪽 이런 분들을 예.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위촉을 해드려서 이분들이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의원님이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이제 문제는 그 데이터 편향 문제 같아요. 뭐 네. 알고리즘이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계속 자기가 보던 것만 원하는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그냥 단지 데이터 편향이 아니라 사람 의식까지 이제 편향이 되게끔 만들어서 정말 맞습니다.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 내용도 조례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조례에도 이제 문구를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제 위원회가 뭘 심사할지 모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의료,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갖다 심의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인공지능 편향된 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사실 공정위 화두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취업 때문에. 근데 채용이나 또는 대출 심사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특정 집단의 과표집된 데이터가 활용되면 이거는 그 일반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데이터 대출이 예를 들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이 됐단 말이죠. 그 AI 프로그램에서 예. 그러면 내가 왜 거절됐는지 납득이 그걸 되어죠. 납득이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답변을 제대로 AI가 못한다든가 그리고 그 답변이 근거를 봤을 때 이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근거를 갖고 왔다라든가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혼란과 불편을 미칠 수 네. 있기 때문에 시정이 미리 선제적 시정 조치가 필요한 거고 또 전체적으로 뭐 사회의 이제 공정성과 평등성을 해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방금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불투명성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말씀해 주셨는데 이 AI의 그 잠재적 위험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까? 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편향된 그 정보에 아닌 알고리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예. 실제 활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는 이미 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각종 검사 장비를 위해서 예. 우리 저기 건강 검진을 하는데 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AI가 보조 기구로 이미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 숙련된 전공의보다 판독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거 AI한테 맡길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 판독을 하시고 예. 의사 선생님이 그 누적된 그런 데이터를 갖고 AI가 판단한 거 이제 비교해 보는 그래서 좀 더 진료 검진의 완벽성을 기하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악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겠죠. 사실 생명이나 윤리나 그렇죠. 이쪽에서 악용될 수 있고 이게 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AI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 도의회 차원에서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게 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잘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청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네, 제도로 모든 걸 개선하거나 모든 걸 이제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제도를 어떻게 지키고 따르고 또 이거 활용을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AI도 곧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도가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위원회 조례가 생겼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 여기 위원회의 분과라든가 아니면 심의 기능을 좀 더 내실 있고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도가 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봐서 이제 의원님의 도의회 활동과 의정 철학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의원님만의 의정 철학 뭡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정치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나 또 사람마다 소통의 무엇인지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나가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과의 소통. 그러니까 바쁘게 지나가서 뭐 유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예. 그냥 일상에서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라인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타보고 출퇴근해 보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예. 그리고 또 알아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의원님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라고 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혼내시는 분은 안 계세요? 혼내시죠 많이. 불편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근데 사실 그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이런 게 있구나. 예. 좀 더 제가 자숙하고 또 공부를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만나시려면. 네. 근데 의원님 그 보니까 경기도 정책예산연구회 여기서 회장직도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연구단체인데요. 예. 정책예산연구회가 어떤 단체냐면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38조 원,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치면. 근데 이게 집행되는데 과연 도민한테 가장 좋은 예산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제 또 철학 중에 하나가 정책은 곧 예산으로 구현되고 예산은 곧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 이 단체 의원들끼리 지금 한 32명 정도가 같이 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로 구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의 상임위에 각자 필요한 예산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더니 예. 도민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거는 도민이 이해 못하는 예산이더라. 앞으로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상임위 심의 얘기를 심의할 때 네. 도민한테 꼭 필요하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인 김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여기서 해주십시오. 네. 이경혜입니다. 그 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시민의 마음과 또 저희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나시다 보시면 꼭 이기영 의원 이건 해결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의정포커스 경기도의회 이기영 의원이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